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 조선사 전체 시대를 먼저 좀 개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요거 고려시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고려시대사, 그 다음에 조선시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요게 지도처럼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쯤에 공부를 하고 있구나, 다시 여기 와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조선인데, 여러분들 제가 고려의 왕은 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의 왕은 이 왕들을 중점적으로 업적을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선은 다 하셔야 돼요. 조선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요 정도의 과정에서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하세요. 요번에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보면 똑같아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너무 이제 시기가 조선왕조 500년, 고려시대 500년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편하고 뭔가 시대를 정확하게 이제 특징지어서 구분 짓고 이해하기 좋게 시대 구분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그래서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건 조선의 앞파트와 뒷파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준 사건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양란이에요. 자, 하나는 외란이고요. 하나는 호란이에요. 하나는 일본이 쳐들어온 거고요. 하나는 나중에 이제 후금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양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에서 출제할 때 조선의 양란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조선 후기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세기에 대한 표현법을 공부를 했었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곧 140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세기. 그래서 조선 전기는 15세기, 16세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592년 1592 이거는 임진왜란이에요. 근데 이 임진왜란 터진 요 시점이 곧 16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기? 17세기. 100단위에다가 플러스 1에서 17세기. 그리고 17, 18세기. 이게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생략되는 것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략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출제는 17, 18세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 표현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왕을 한번 쭉 볼게요. 자, 얘는 일단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성, 연중, 인명선. 그래서 선조 시기 때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조 다음에 아들이 광해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뒷수습을 이 광해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광인, 효현, 숙경, 영 이렇게 한번 끊습니다. 영조, 정조예요.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는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중간에 누가 껴있냐면 사도세자가 껴있어요. 그래서 이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예요. 중간에 이제 아들이 빠져있죠. 사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들어가요. 고종, 순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우리의 순종 이렇게 끝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겪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써두세요. 흥선대원군. 우리가 근대사의 출발점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묘호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종자가 붙으면 앞에서 뭔가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나라를 열거나 이렇게 했던 문물 정비를 했던 것을 요 시기에 와가지고 문물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계승할 때 보통 이렇게 종자를 붙여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앞에 보통 조가 붙는 거는 국가를 열거나 처음 했을 때 근데 이제 요렇게 세조같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 앞에 있는 단종을 왕이 찬탈해서 올라와요. 이 세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나 종을 붙이는데 조금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긴 합니다. 이거 외에 보시면 묘호명이 조나 종이 아니라 군으로서 강등된 사례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산군과 광해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광해 같은 경우는요 후대 역사가들이 조금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조금 저렇게까지 평가절하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다른 의견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랑 쭉 같이 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많은 왕들 중에서도 여러분 왕의 업적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구분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왕의 업적을 봐야 되는 거 태조 누구죠? 태조 누구예요? 왕건 이러시면 안 되고요. 태조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최수종이 안 해서 다행이에요. 최수종이 이성계 한 적은 없죠. 자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 이방원. 여기 왕의 업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에요. 자, 세종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고요.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에요. 문단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조는 누구냐면 세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세조는 세종의 아들인데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 왕위에 올라온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요렇게 세종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들 소방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종의 업적 잘 보셔야 됩니다. 쭉 넘어가셔서요. 업적에 해당되는 거 자 요렇게 영조하고 정조 업적입니다. 탕평정치라고 하는 그 업적이 출제가 잘 될 거예요. 나머지는 사건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도 지배 세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려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집권, 그 다음에 권문세족 이런 지배 세력들을 봐야 돼요, 정확히.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왕의 업적이 더 중요합니다. 왕들의 업적이. 자, 일단 이 지배 세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조선도 똑같아요. 자,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 주름 잡았는데 이 권문세족을 대응하기 위해서 누굴 의도적으로 키웠냐면 신진 사대부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새롭게 우리가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혁명 세력이 있었고요. 또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앞에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탄생한다고 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와 사람이 완전히 꺼져버리거나 하늘로 솟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위에 있는 지배층의 역사만 이해하면 마치 고려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같은 일반 민중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왕이 이씨로 바뀌었대. 대통령이 이씨로 바뀌었대.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요 이제 신진사대부가 요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 역성혁명 세력들,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여기가 인싸가 되는 거죠. 성균관에서 공부한 관학파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바깥으로 밀려난 이제 온건파 사대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온건파 사대부는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을 사학파, 지방에서 공부해요. 사학파. 근데 이제 이들 관학파가 나중에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근데 이때 공을 세우면서 더더욱 안에 인싸로 들어가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공을 세운 애들. 자, 그런 애들 훈굽,
훈구파, 공신 세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주로 요 관악파에서 이제 많이 합류돼서 들어왔겠죠. 훈구파, 요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훈구의 세력이 날로 기세가 등등해져요. 그래서 이들을 또 저격하기 위해서 저격수로 누구를 끌어올리냐면 바로 요 지방에 있었던 요 사학파들을 끌어올려요. 얘네가 지방에서 이제 막 숲을 이루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을 이렇게 막 하고 인재를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해서 얘네를 살인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끌어올려서 훈구파의 저격수로 삼는 거예요. 살임을. 근데 여러분, 이 살임이 훈구를 잡고 저격을 하면 얘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훈구가 살임을 치는 사건, 공격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사화예요. 살임이 화를 입는다. 이게 사화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 살임을 중앙정계에다가 끌고 들어온 왕은 성종.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들 간에 사실 이제 성종은 훈구와 살임을 약간 이제 여당과 야당처럼 요런 어떤 견제 균형을 갖추려고 들어왔는데 그 어떤 균형을 사실은 잘 조정하지 못한 성종의 아들이 있어요. 연산군. 바로 사화는 요 시기부터 터지게 됩니다. 연산군 때부터. 자, 그러다가요. 결국 훈구와 살임의 대결 구도에서 위너가 누가 되냐면 살임이 돼요. 훈구가 될 것 같은데 살임이 돼요. 이제 그거는 내용을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우게 될 텐데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가야 되는 산. 뭐냐면 이제 여기서 살임이 많이 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 뭐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저랑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독립운동사 파트 가게 되면 거기가 조금 이제 한 단계 또 언덕이 돼요. 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체크하세요. 여러 분파 중에서 이 시기부터는 왕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을 올린 그 여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은 광해만 낸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북인이. 인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 인조를 왕위에 올린 건 서인이에요. 그래서 업적 서인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인, 서인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그 나중에는 이제 노론 세력 이렇게 분파돼서 붕당이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붕당을 누르려고 시도했던 게 영조하고 정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냐면, 이 시기는 이제 어떤 이런 붕당, 당파,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당파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한 가문에게 권력이 집중돼요. 아주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은 사실 더 안 좋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외척 세력들한테 완전히 주도권이 다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이 어린 왕들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장인어른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고종, 순종 시기 때 우리 이제 국권 피탈 당하고 일제강점기 요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요 시점에. 자, 그럼 이제 정치적 상황은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예요. 자, 이 시기는 체제 정비예요. 원래 국초에는 우리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요. 그래서 특히 세종 시기 때 여러 가지 과학기술 많이 나오죠. 한글도 이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사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화의 출발은 연산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명종 때 끝나요. 자, 그리고 살림의 분화. 우리가 이 살림의 분화를 이제 붕당, 물이 지어서 당을 형성하는 붕당. 이게 이제 예속 논쟁까지 뭐 상복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이런 일들까지 극화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르기 위해서 탕평 정책. 그리고 마지막 도탄에 빠져있는 외척들에게 힘이 몰리는 시기, 세도 정치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세 침입인데요. 외부로부터의 저렇게 이제 침입이 들어오는 거는 고려가 외침이 잦았다고요.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외침이 잦았던 나라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약 20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평생, 두 평생을 살아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요 앞 시기는. 그래서 굉장히 평화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전쟁의 어떤 영향, 그게 굉장히 조금 컸다는 거죠. 조선 사회에. 그게 이제 하나가 임진왜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란인데, 정묘와 병자, 호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소방에서는 이 호란의 조금 문제 출제가 비중이 높아요. 외란보다 호란의 출제 비중이 높고요. 호란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자, 요게 조선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조선의 정치사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이런 전체적인 골격을 일단 안고 시작을 하면 60%에 대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조선사. 조선사 60%에 대한 공부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출제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격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